우리는 현 시점에 그 어떠한 화폐보다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매일매일 세상으로부터 제공받는데, 이 무언가는 우리가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잘 때까지 계속 쓰고 또 혹은 잘 때도 뭐 계속 쓰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떨 때는 이 무언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또 너무 가치가 크기 때문에 각종 대기업들이 이것을 우리로부터 가져오기 위해서 뭐 마케팅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뇌과학자들, 신경과학자 등 수많은 전문가들을 고용해서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이고 매일 주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바로 우리의 관심, 우리의 주의력입니다. 좀 뜸들인 것 비해서는 조금 뻔했나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아마 조금 더 흥미로운 이야기일 겁니다. 그냥 단순히 어텐션 이코노미라고 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과도하게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인터넷 같은 큰 공간에 모여 있고, 당연히 거기서 트래픽이 많아지면은 시장으로 치면은 뭐 유동인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뭐 저희 본가 같은 김해 시골에 있는 어느 마을보다는 홍대에 있는 물건이 당연히 더 잘 팔리겠죠. 그럼 거기에 가치가 당연히 생기는 거니까 우리의 관심, 우리가 주의를 두는 곳이 어딘지가 가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 정도에 불과하고, 제가 진짜 할 얘기는 조금 더 뭐랄까 약간 조금 더 깊은 이야기? 어쨌든 이 관심, 주의력의 본질적인 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어떤 뭔가에 관심을 쓰게 됩니다. 우리 주의력을. 뭐 일단 처음으로 우리 알람이 울린 내 폰에 주의를 두게 되겠죠. 그리고 몇 시네? 좀 더 잘까? 말까? 늦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에 또 주의를 두겠죠. 그리고 방문을 열기 위해서 또 문고리로 의식이 옮겨갔다가 또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주의를 두죠. 이렇게 아주 빠르게 계속 우리의 주의가 이리저리로 옮겨가면서 우리는 그에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은 그게 삶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일에 주의를 두고 있으면은 회사의 일에 내가 또 기여하는 거고, 내가 육아에 주의를 두고 있으면은 뭐 아이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거고, 내가 뭐 공부에 주의를 두고 있으면은 배움에 기여하는 거고, 뭐 또 몸에 내 주의를 두고 있으면 내 자신에게 기여하는 건데, 이건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 거고.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가 주의를 둔 곳에 이어짐이 삶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주의를 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면은 누가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오늘부터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을 볼 때마다 1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평소와는 주의를 두는 곳이 완전히 달라질 거고 완전히 다른 하루를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우리의 주의, 그리고 우리의 삶이기도 한 이것을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린 정말 많이 뺏기고 있는데, 뭐 단순히 뭐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게임같이 우리도 모르게 그냥 훌쩍 넘겨줄 때도 있지만 어떤 외부 상황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외부 상황뿐 아니라 내 머리 안에서 일어나는 버릇 같은 생각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트라우마적 기억 때문에 섬뜩섬뜩 올라오는 특정 기분과 생각도 버릇처럼 일어나는 거고, 뭐 그 외에도 과거에 대한 후회,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어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또 불안, 걱정, 뭐 이거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 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뭐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 뭐 그 외에도 많겠죠. 생각해봤자 당장 해결 안 되는 문제임에도 나도 모르게 이 감정에 이끌려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뭐 혼자서 막 방어기제도 만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내가 의식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내 성격처럼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도 내 의식, 내 주의력을 계속 내주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 마음의 95%를 차지하는 게 또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그냥 이끄는 대로 이끌려 가는 거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몸은 안 따라주는, 막 또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나도 아는데 오늘 안 할래 하면서도 또 몸은 또 따라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또 해버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트라우마적인 어떤 강한 기억들이나 혹은 계속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생각 패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굳어져서 아예 바뀌기 힘든 나의 성격이나 관점이 되어버린 이런 것들은 뇌의 기억 수준을 넘어서 신경계에 새겨져서 몸의 어떤 특정 방식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굳어진 신경 패턴은 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보내는 의도보다 몸의 저항이 더 강한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주의를 내가 원하는 곳에 쓰고 있지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관점에서 보면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곳에 쓰지 못하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상태라는 거죠. 오히려 정보들이 널려 있을수록 그 주의를 내 삶을 어디에 써야 할지는 더 어려워지기도 한 거죠, 당연히. 왜냐하면 더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어지니까. 여기서 이 주의를 내가 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어서 내가 좀 잘해보고 싶은 것에, 내가 좀 발전하고 싶은 곳에 주의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주의를 둔 곳은 무조건 더 성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곳에 행동이 따라오고 그 일을 잘 풀리고 그렇게 잘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죠,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우리 버릇은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는 뭐 앤드류 휴먼만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뭐 가보르 마테나 여러 뇌과학자들, 신경과학자들이 이 주의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굉장히 추천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구독자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역시나 영상입니다. 여러분의 주의력, 그러니까 나의 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아까는 내 삶 그 자체라고도 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어디에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각자의 바쁨 속에서 각자 최선의 방식으로 뭐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내 자신에게는 그 에너지를 잘 쓰지 못할 때도 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오히려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더 그 주의력을 또 나한테 또 써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의식 그 자체가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자극하면서 벤치프레스를 열심히 하면은 거기에 에너지가 생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육아에 내 주의를 두면은 아이는 성장하게 되고 내 일에 내 주의를 두면은 회사가 성장하는 에너지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의식 자체가 정말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를 나한테 두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 의식을 나한테 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은 호흡에 내 의식을 두는 거죠. 내 호흡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를 느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의식을 나한테 두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어떤 생각이 나게 됩니다. 가장 쉽게 버릇처럼 하는 생각들이 있겠죠. 뭐 떡볶이 먹고 싶어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커피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일 수도 있고, 뭐 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폰을 확인하고 싶은 우리의 어떤 그냥 버릇적인 생각, 폰을 확인 안 하면 불안한 우리 어떤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 아니면 그냥 앉아있는 게 답답해 일어나고 싶어 뭐 이런 생각, 막 그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음을 알아차리고 놓아주고 다시 호흡에 의식을 옮기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이 명상을 꾸준히 한다면은 우리는 이 의식, 이 주의력을 외부 상황의 막 유혹이나 제한, 내 버릇의 무의식의 달콤한 막 그런 제한, 그런 것들 대신에 내가 원하는 곳에 쓸 수 있게 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뭐 이런 명상의 효과, 뭐 호흡 운동의 효과, 이런 거는 현대과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아까 말했던 그런 신경과학자들, 뇌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뭐 또 수천 년 동안 이미 현자들이 해왔던 거고 또 정리를 해왔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좀 터부시 됐다가 이제 다시 그런 효과들이 과학적으로도 조금씩 밝혀지면서 이제 뭐 자기 개발 그런 팟캐스트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다뤄지고 있죠. 그러니까 북미에는 이런 문화가 생긴 만큼 우리도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받아들여서 잘 사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수천 년 동안 여러 현자들이 해오셨던 거고 현대 과학자들도 추천하는 거니까 그런 명상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이 왼쪽 상단 영상을 클릭해 주시고 나는 그런 거 잘 못하겠어, 나는 너무 답답해서 못하겠어 이러면은 차라리 호흡을 열심히 해보면서 내 호흡을 느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호흡 가이드도 있으니까 그런 호흡 가이드를 원하시는 분들은 왼쪽 하단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호흡이 바뀌면은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호흡 열심히 좀 발전시켜 보시고 좀 나를 들여다보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좀 들여봐줘서 좀 상처를 좀 놓아주세요, 제발. 꼭 가지고 있고 난 절대 안 할래 막 이런 나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내 몸 안에. 난 절대 안 할 거야 막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그런 고집쟁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원숭이가 있어요. 그런 애들을 한 번씩은 가만히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런 애들 한 번씩. 그러면 정말 자기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